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이러한 진속불이는 뭐냐? 1779, 1780이니까 아이씨. 이러한 진속불이는 곧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불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보일대사를 마친 장보일대사 오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게 장보일대사라고 그랬죠. 경험만이 할 수 있는 인간 부처가 세속을 향해 외친 일가리의 겁의 가를 평생 동안 먹노아 부르다가 그렇게 갔더라. 겁의 가를 그냥 그렇게 불러댔는데 조국의 통일은 보지 못하고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은 보지 못하고 광복은 보지 못하고 갔죠. 경화의 불교 대중화에 대한 그의 노력은 1902년에는 범어사에서 선문차려를 편찬했죠. 1902년에 그죠? 그리고 마하사에다 안전 개근불사의 증사가 되기도 했죠. 네, 그게 다 1902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는 것마다 온지 선불교의 대중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선불교의 대중화 수많은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의 열기를 불어넣었죠. 왜냐하면 선불사 한다면 어디나 다 쫓아갔으니까요. 대중의 신심을 끌어올리는 도화선의 역할을 거침없이 해냈더라. 누가? 우리 경어 대선사가. 뭐냐? 경어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드디어 1903년 이제 1902년에도 무지막지 일을 하셨고 1900년도 엄청나게 일을 하셨어요. 그냥 볶아 먹었죠, 경어선사를.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 경어집이 나오게 된 거는 볶아 먹은 건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토해내질 않으니까 우리 경어선사는 토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토해내기 입을 벌린 거죠. 써달라 해서 저렇게 남긴 게 이렇게 있고 경어선사가 자진해서 남긴 건 하나도 없어요. 1903년에는 해인사 조실로 있으면서 한글과 한문 혼용인 참성국 가가가온과 순한글로 쓰여진 법문고 중노를 다루는 법문곡에도 순한글 아니에요. 등을 지어서 누구든지 불법을 쉽게 하였다. 불법을 쉽게 알게 하였다. 근세말 서양법률의 유익과 세계 열강들의 각축정 속에서 세기말적 흐름을 예시한 선지. 경어선사는 이미 알아차린 거죠. 아, 이게 세기말적이다. 나라가 곧 다 망하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하는 가운데 불교의 흐름 또한 거센 물질을 타게 되죠. 왜? 일본 놈들이 산호 젠네이라는 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를 저기한테 박영효를 통해서 고종한테 그 건의를 해서 풀리면서 걔네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일본 불교를 만들려고 하는 외색 불교.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가운데 이때 경어는 선각자다운 입장에 쓰죠. 어떤 선각자다운 입장에 섰죠? 그리고 경어선사는 그들에게 독창적으로 이 한국 불교를 뺏기지 않으려고 독창적으로 나서게 돼요. 그게 이제 해인사 장경강 법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증사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동수종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이라는 정예결사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조선불교의 독자성이다. 어쩔래 니네가 970년 만에 그걸 잊게 되거든요. 거의 1000년 만에 보조국사 진으로부터 이어온 그거를 잊게 되는데 경어선사는 엄청난 독창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 보고 삼수가짜 도망갔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 경어를 알아? 왜 도망가? 이유가 있지. 그거는 역적으로 몰리면서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나는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죠. 여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경어선사 혼자 자진해서 그 삼수갑산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도를 성취한 선사답게 경어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반도의 중국의 불교 전례의 이래로 한문 위주의 경전, 그죠? 한문 위주. 근데 그 대신 한글로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경어선사가 기치를 들은 게 뭐냐면 특히 선문차려가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선문차려는 상권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경어선사가 선문차려를 피면서 나는 선문차려 중에서 그 이름을 정법안장이라고 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권으로 내요. 상권, 하권. 상권은 중국에 기존에 있었던 그 어록들, 하권은 우리나라에서 깨달음을 이룬 선승들의 이야기. 특히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 진심직설, 그거 다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멍산법어도 넣고 선경어도 넣고 이래가지고 교선사가 한국의 그 선문차려를 만드는 그게 그 선문차려 상하 정법안장 서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독창성을 나타내면서 중국의 전래불교에서 한문이주의 경전 이것을 다 한글로 바꿔. 그래서 선어로기를 가감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을 위한 한글의 법문을 남기게 되는 거죠.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그 참선곡 가가가음 중노릇 하는 법 법문곡을 했다는 얘기도 보통 일은 아니죠. 다행히 우리 경호선사가 그냥 가방끈도 길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냥 대석학에다가 그냥 유불선 상교를 뜬 뭐야 이게 지금 보물이야? 보물이죠. 보물. 이런 경호선사를 왜 선양하지 않고 아니 무슨 선명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경호선사가 살아있는데 경호선사 옷이 조개사에 있다고요. 승복이. 아니 그리고 경호선사가 거기에 그 전옥서에서 그거하고 전봉준 장군이 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대독립운동가고 역사적인 혁명가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침에 그 경호사 서간문 13편 가지고 있던 벽송 상목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홍 박사 어떻게 설정스님 만나서 뭐라 한 다음에 근데 일단 그거를 하려면은 설정스님이랑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장소가 마련돼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려면 이게 좀 그게 걸려요. 그래서 스님 일단 해외 여행 간다 그래서 스님 여행이 아니고 그분도 해외에다가 뭐 그거 해. 그 뭐라 그러지? 이씨, 너 뭐 둥 떠있냐? 바보냐? 어이씨. 나도 모르겠다. 그거 뭐죠? 스리랑카 뭐 이런 거 왜 빈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우물 파주고 왜 학교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없는 돈 쪼개가지고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나 우리 경호선사의 그 서간문이 전 병근이가 그거를 전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연히 남아있고 한데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가 남긴 대표적 저술로는 국한만 혼영의 참선곡 가가가 무슨 한글의 법문곡 중노로 다른 법과 법문곡이 있다. 불교 가사의 시초야. 이게 불교 가사의 시초는 원래는 고려 나홍화상이 서왕가라는 걸 남겼죠.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적 그 불교 가사는 경호선사가 시초죠. 불교 가사는 불교의 진리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알기 쉽도록 노래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 형식의 가사는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의 정서가 담긴 가사문학으로 발전을 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불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의 교리 전파에도 이게 활용이 되어 있더라. 처음에 시초는 사대부들이 했죠. 그 사대부가 뭐죠? 한림별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그 수능시험 볼 때 왜 배우잖아. 그거 뭐더라? 그거 하는데 그 사대부들이 가사문학을 하고 있고 정철의 관동별곡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사문학이잖아요. 이제 그 음료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호선사는 그 신체시 말했잖아요. 해역에서 소년에게 체남선, 혈은우, 안희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우리 경호사가 먼저 선구자적 입장에 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 가사에 뭐 최고 앞장서 있다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러거나 말거나 경호선사가 뭐 그런 거를 담고 했겠습니까? 그냥 그 한문을 모르는 무지랭이들을 위해서 그냥 마지막 선물 하나 보너스 주고 가신 거죠. 응? 뭐냐? 이거 아직 안 해줬어 하나? 이런 젠장. 그가 남긴 대표적 저술로는 국한문 혼영의 참선곡 가가가 음순한글의 법문집은 중노릇 하는 목과 법문곡이 있고요. 불교가사 시차는 나홍화상의 서왕가. 불교가사는 불교의 질을 담고 있고 그 노래의 가사 형식은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이 다 한 거 그거 있잖아요. 뭐 용비어청가, 월인청강지곡 뭐 막 그런 거 한림별곡 막 이런 거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조선 사대부들의 얘기고 18세기 이후에는 불교를 비롯한 각종 민족 종교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 교리 전파에 이것을 활용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러한 변화는 근대 불교의 변화를 주도했던 경어 이후의 용성 학명 만해득 여기서 학명은 학명 도일이가 아니에요. 그 학명선사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만해 등은 근대 불교 혁신 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불교 가사를 활용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기여한 일면이 있다고 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 불교 가사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불교 가사의 효시가 바로 경어선사죠. 한글 가사를 통해 경어가 진정으로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전달되어 불법을 홍보하였는지는 경어의 한글 불교 가사문을 통해서 쉽게 접해버렸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더라? 참선곡이더라. 아울러 경어의 대중화를 향한 선불교 대중화의 참뜻을 경어선의 중도불이 생활 속에 실천할 쓴 실천불구를 끌고 들어온 거죠. 끓여들이는 노력으로 무의 행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경어는 현장감 있게 삶의 모습에서 몸으로 표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본다. 즉 경선사가 몸으로 이렇게 쉽게 구현해 보인 것은 특히 이제 어린 제자 만공을 데리고 가면서 뭐 물동이를 이고 간 아나한테 뽀뽀를 해서 일체유중시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그 물레방앗 가서 킥킥대는 여자들을 그 남녀를 실용하면서 뭐 너희들이 좋냐 막 이러다가 그냥 그 뭐죠 이게 그 멍석말이 그거 보리 그거를 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리를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거나 뭐 이런 것 스스로 그 쌍매를 버는 그런 것들이 경선사가 몸으로 구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야기 중에서 가장 또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마정령 이야기 있잖아요. 마정령. 응? 마정령에 가면서 애들한테 그 천장암에서 아니 천장암이 아니죠. 어디요 그게? 고금당에서 제사 지내고 올 때에 떡이랑이랑 과자 같은 걸 들고 왔잖아요. 하다가 마정령 고개 넘어가면서 니들이 경어를 아느냐 몰라요. 그럼 니들이 나를 아느냐? 예 알아요. 이래가면서 그럼 너희들을 실컷 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걸 주겠다. 그것도 이게 하나의 중생석의 삶의 모습으로 구현된 경어선사만의 독특한 그 중도불이 실천법이죠. 그래서 그 마정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지금에 가면 그 마정령 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로 변해서? 마령면으로 변해서. 야 진짜 웃기더라. 마령면이 있는데 그 마령면에 지금도 왜 그 마령면이 그대로 있냐면요. 아이고 힘들다. 마령면 마령면이 진안군 마천면이에요. 마정령이. 근데 거기가 아니다. 마천면은 따로 있어요. 실생사 가는 데는 또 마천면이고 여기는 마령면이에요. 마령면인데 그 지금 거기를 경어선사 당시에는 마령이라고 안 하고 마정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정자를 넣었어요. 응? 마령면. 마령면인데 경어선사 당시에는 그 이름이 마령이 아니고 마정령이야. 마정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초동들에게 그 돼지게 두드려 맞잖아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딱 전주로 넘어갈 때 그 길 하나야. 다른 길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 마령면이 있어가지고 경어선사가 반드시 전주를 가려면 거기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경어선사는 전주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관계가 많죠. 옛날에는 이 전주가 전주군이었어요. 전주군이어가지고 이 전주군 안에 완주가 있었어요. 완주. 근데 그 뒤로 이 봉상면 그지? 경어선사 고향이죠. 완주군 봉상면인데 그때는 이 완주군이 전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주에 다. 얘가. 그래서 경어선사는 전주로 많은 인연이 있었고 또 전주에 가면은 또 정해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서 항상 거기가 이제 그 연결점이야. 거기서 몇 번씩 주무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 가면 동고사라는 또 절이 있죠. 동고사는 허주덕진이 있고 허주덕진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명호당 박한영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찌들인데 우리의 모든 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전생을 인연 따라 이렇게 사는데 경어선사가 이 마정령을 넘어가면서 남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정령 곡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실컷 두드려 맞고 하는 말. 세상이 온통 혼탁해. 근데 나 홀로 깨었더라. 그죠?
내가 남은 생은 뭐더라? 나귀해를 보내느라 라고 하시는 게 그 나귀해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진짜 있어요. 그 마정령이. 내가 아주 신기해서 경호선사가 가니까 그 팻말에 마령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스쳐가는데 생각은 여기가 마정령 같은데 왜 마령면이라고 했나. 그래서 내려서 차를 끌고 가다가 내려서 동해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마정령이었대요. 지금은 마령으로 바뀌었답니다. 역사적 생생 드라마죠. 경호선사는 절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가 가신 그런 분이라 정말로 따끈따끈하죠, 우리 경호사가. 그죠? 그래서 경어는 불교 가사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경어의 한글 가사를 통해 경어가 진정으로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전달되어 불법을 홍보하였는지 경어의 한글 불교 가사문을 통해서 쉽게 접해볼 수 있더라. 아울러 경어의 대중을 향한 선불교 대중화의 참뜻을 경어선의 중도불이의 선사상을 생활 속의 실천불교 중요한 거죠. 생활 속의 실천불교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냥 그 한문을 모르는 무지랭이한테 이거를 선물로 뿌린 거죠. 경어는 현장감 있게 삶의 모습에서 어범으로 구현하여 제시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본다. 오호호호 오마이갓 최고다. 태안통님 만세더라. 왜? 후대의 평가 끝이야 이거. 끝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 있고요. 우리가 후대야. 오냐 이 잡놈 그냥 온갖 것들이 다 경어선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좀 옥석을 좀 가리고 또 우리가 경어선사가 이렇게 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을 밝혀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의 평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에다 제가 넣고 지금 막판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상에서 대충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업적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또 홍현지 인간도 이거 쓰느라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보면은 내가 이거를 쳐다보면 좀 딱해. 왜냐 학자까지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물샐 틈 없이 뭔가 아시겠어요? 물샐 틈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쫀쫀이 짠짠이 이거를 좁혀 들어가면서 절대로 경어선사를 무너뜨리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진짜 엄청난 집념으로 이걸 했어요. 내가 이걸 한 게 그러면 몇 살 때 이걸 한 거야? 2015년에 그러니까 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24년이면 12년 전인데 내가 68에서 12년을 빼면 56세 오냐 잘났다. 그래 56세. 에휴 딱해라. 딱하지요 뭐. 내가 쉬운 둘의 동대를 갔나요? 근데 56세 때 학을 쓰는 거죠. 뭐. 그때는 그나마라 그런데 많이 그때도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물샐 틈 없이 내가 이걸 해놨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라도. 그러나 요즘 일부의 부정적인 의도들은 경어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편견으로 세목의 이목을 흐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신심마저 떨어뜨리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어선사를 그냥 개죽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 이 경어선사를 사냥하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절 운년 인세가 시절 인연이 아니라고 이제 스님들이 막 그래요. 이제 경사를 위해서 사냥하고 싶은데 뭔가 일이 다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자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니 종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게 다 망가뜨려졌어요.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경어에 대한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분분했던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더라. 논란이 어마하게 많았죠. 아니면 특히 그냥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이 되는 2012년에 그냥 쓰레기가 돼가지고 그냥 어떤 이상한 인간이 윤모모 씨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가 이룩한 그동안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 혁혁한
이룩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하여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허선사회가 이룩한 그 업적은 다 어디로 가려지고 그냥 내가 처음에 그 시나리오 학원을 갔는데 어이없게 그 교수가 아이고 선생님이 그 시나리오 쓰겠다는 그 경호스님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알아들어. 예, 여자랑 잤더라고. 여자랑 잤어요. 문딩이도 여잔가요. 먼저 말하는 게 다 그거더라니까. 에휴. 이는 그 앞으로 보다 더, 그래서 내가 오기로 그런 경호선사야 그 시나리오를 여자 이야기만 쓸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유 난 여자 이야기만도 쓸 수 있어. 어이가 없죠. 이는 곧 앞으로 보다 더 넓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선불교의 발전을 위해 경허가 정립한 한국 하나 선불교의 초석은 의연히 오늘 또 한국 선불교의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경허선사가 정립한 한국 선불교는 지금도 건재하지요. 다만 건재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후학들이 수행에 힘쓰지 않고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재가 언제까지 건재일지는 모르겠어 잘. 더구나 최근에 한국 불교의 남방 불교의 급속한 유입과 서방의 남방 불교의 열풍으로 인해서 서방에서는 지금 일본선이 먼저 들어가고 한국선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남방불교 또 미얀마 남방불교가 훨씬 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이빠사나 사마타 이빠사나의 수행을 또 누가 또 사마타 이빠사나 부르면 간단하게 이빠사나는 유비코토스 호흡 마음 챙김이고 마음 챙김 심수심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마타는 조동종에 가까워요. 사마타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물이지. 그래서 학산의 추대로 어느 때보다도 선조 경허가 그렇다고 이빠사나하고 가나사나하고는 절대로 글쎄 조금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깨어있음. 깨어있음인데 이빠사나가 어이가 없는 거는 경허 우리가 화두는 가나서는 화두를 통해서 깨어있음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윗바사나는 호흡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찾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흡을 찾고 있는 한은 절대로 산매에 못 들죠. 호흡이 있는데 어떻게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산매에 들어? 그 호흡마저도 놓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나 그 조사선이 위대하다는 것은 열에서는 결국은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공을 요구해요. 공사상을. 그런데 공을 요구하는데 조사선은 공마저도 놓아버려라 이런 말이요. 공마저 챙기고 있으면은 산매에 못 들어온다니까. 공도 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세다는 말이 나오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남방불교 열평을 한 세계화의 불교는 이빠사나의 수행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추세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선조 경허가 이룩하는 가나선의 바른 이해, 바른 수행,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절실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점이. 내가 이거 쓸 때만 해도 조금 나았다니까. 근데 10년이 흐르면서 2010년이 2012년이 12년이 2024년 흐르면서 완전 개판이 됐어 지금은. 가나선에 간자도 안 하려고 그래. 뭘 자꾸 뭐라고 그 안거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하는지. 그래도 이 와중에도 그 화두 참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100번 1000번 박수 쳐드리고 싶고 또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가나선을 어떻게 그 저기를 해서 알겠습니까? 반드시 어디에서? 반드시 강원에서 교재로 다뤄가지고 맛을 보게 하면서 가나선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단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안 들어요? 경허에 대한 연구는 그의 평전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1970년 이래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경허 평전이 어딨어? 경허 대선사 평전은 내가 냈는데.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학문적 분야의 연구는 1990년부터라고 하겠다. 왜? 1990년부터 그런가? 내가 몇 년에 1980년 2월 14일 날 내가 졸업했는데 그때 80년대에 경허집이 나왔잖아요.
임중빈의. 왜 근데 90년부터라고 했나 한번 살펴보면 우선 먼저 1997년 봄에 한국불교학회가 22집 특집으로 백제고찰 덕숭상문의 법통연구라는 제목 아래 이거 뭐야 백제고찰 덕숭상문. 덕숭상문의 법통연구문은 경어선사의 법통을 말하는겨? 라는 제목으로 경어를 학문적인 분야로 다루게 된 게 처음이랍니다. 참 늦게도 다뤘다 경어를. 그것도 한국불교학회. 저는 사실 대학원 들어가서 한국불교학회를 알게 됐고 한국불교학회만 제가 평생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한국불교학회만 평생 회원이 있고 나는 모든 논문을 한국불교학회다 내고 있었어요. 99.999가 한국불교학회고 딱 하나 그거 뭐지? 경화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그것을 어디로? 대각사상에 든 것 같으네. 제목으로 경어를 학문적인 분야로 다루게 된 것이다. 물론 경어 단독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경어 단독을 해줬어야죠. 정식으로 불교학에서 경어를 다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1997년에 겨우 한 거예요. 더 나아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본격적인 연구 분위기를 일으킨 것은 한국불교 선학연구원, 또 무불선원 주체로 1999년, 저건 97년이고 99년 5월에 제1회 경어선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오 마이 갓. 1999년 5월에 경어 제1회 경어선사상 학술대회. 근데 지금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1회만 하면 뭐 어때요. 거기야 나도 1회만 경어선양의 밤 해가지고 경어 5도의 밤을 했는데 잘하면 금년에 경어선사 5도의 밤을 하려고는 하지요.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그거는 경어선사 5도 하신 11월 15일 하게 되면은 연락드릴게요. 1999년 5월에 제1회 경어선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개최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좀 떠들기 시작한 게 그 덕숭선학이라는 것을 그걸 발표할 때 그게 김지겸 박사가 거기다가 경어선사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걸 해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중구난방으로 만약에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이걸 하면 결국은 실패죠. 뭐. 결국 실패를 봤어요. 2012년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게 경어선사를 완전 쓰레기를 집어쳐 넣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개나 소나 물고 뜯고 너무 속상했던 게 내가 박사 과정 들어갔을 때요 이게.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문이 2000년 1월에 나오네. 덕숭선학 제1호로 발표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덕숭선학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덕숭선학이 안 나와요. 맨날 뭐만 용두삼이죠. 용두삼이. 제1회 경어 학술대회를 하면 뭐다고. 경어집도 마찬가지예요. 경어집 강의도 제1회 해놓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 설정 스님이 총무장에서 가는 바람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왜 못해? 2000년 다 이래 하고 말아요. 덕숭선학 1호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경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됐고 그 후에는 세간의 경어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고 학계에서는 경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서 여러 각도로 경어에 대한 소논문도 발표되고 오늘날까지도 경어에 관한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본다. 이러한 경어에 대한 열기는 앞으로도 쉽게 식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경어는 한국 불교 역사상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 인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말했잖아요. 저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 뭐냐 좋더라. 2012년. 지금은 없어. 어디 기념 사업회고 나발이고 그냥 뭐 경어보 선사상 연구대 그것도 없고 덕숭선학도 없고 이래만 해놓으면 뭐돼. 그러다가 제가 이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어연구소를 만들고 하면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 경어선사가 전봉장군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경어선사 이 경어연구소를 만든 거는 천우 신조죠. 예. 이걸 뺏어가지 못해갖고 칠할줄알았는데 내가 그때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냥 아주 끔찍한데 어찌됐든 경어연구소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오면서 그 전봉주장도 알게 됐고 또 경어선사 서간문도 내가 직접 번역을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나마라도 구심점이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뭐라고 썼어. 그리고는 멀리 보조국사 진울과 청허 휴정을 이는 다 이게 경어선사도 법맥이에요. 원효. 원효는 뭐랬죠? 원효 분황이에요. 신기하죠. 분황사탑 있잖아. 분황사탑. 네, 그래서 원효 분황, 보조 진울, 청허 휴정, 경어 성어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맥락은 거기서 끝나. 네. 보면은 또 이게 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또 없지 않아 들지요. 왜냐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우리나라의 불교의 큰 맥락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뭐 원효 분황, 보조 진울, 청허 휴정, 경허 성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물들이죠. 자랑스러운 인물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 이게 다예요. 뭐 그 이상에 뭘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다. 지금 경허성어를 살고 있죠. 경허성어. 이들의 간격이 이게 지금 보면은 쭉 이어져서 오고 있는데 과연 또 이 경허성어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은 또 언제쯤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멀리 보조 진울과 청허 휴정을 잇는 사상과 법맥을 전승하고 있으며 근대화 현대 선불교의 중흥조로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불교 세계화에 발맞춰 세계화는 한국 전통선의 선풍과 선언의 개설을 통하여 수행 불토를 크게 진작시킨 대선사로서 선문의 종장으로서 한국 선불교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 경허성어가. 따라서 최근 초계종의 종단 차원에서 조사선의 선불교를 표방한 경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냥 미사여구는 다 갖다 썼구만. 무슨 종단에서 경허선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개뿔이나. 그나마라도 그 누구요? 자승스님이 살아있을 때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을 하면서 그게 살짝 맞물려요.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경허선을 선양하려고 했으면 첫 번째 책임자는 자승이에요. 두 번째 책임자는 종상이죠. 다 같잖아요. 지금 설정스님도 세 번째 살아 계시지만 그분이 과연 어떠한 삶을 마치고 갈 것인가 내가 두고 본다 그랬어요.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이제 그 스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갖고 스님은 꽉꽉 눌러서 백사를 채우시고 종정하시고 나 삼수갑산 데려다 주고 경허 영화 만들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럼 용서할게요. 진짜라니까. 에휴,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고파.